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통찰과 지식만을 딱 정제해드리는 오늘의 심층 분석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핵심 자료는요. 2026년 3월 4일 기준 시가총액 1조 5,107억 원을 기록 중인 RFIC의 글로벌 기업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한데요. 과거에는 그저 평범한 통신 장비 부품사로만 여겨졌던 예, 그렇죠. 도대체 어떤 기술적 파도를 타고 글로벌 방산 테크 기업이자 AI 전력 효율 솔루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펀더멘탈 변화 가능성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저는 거시경제 트렌드와 매크로 리스크 관점에서 날카로운 의문점들을 던져볼 거고요. 네, 제 앞에는 명확한 수치와 데이터로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시장에는 늘 수많은 소음이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구조적 변곡점은 오직 재무제표 수치와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로만 증명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명확한 근거를 아주 간결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첫 번째 핵심 쟁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과거의 낡은 통신주라는 꼬리표를 과감히 떼어내고 전차와 미사일의 눈을 만드는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뀐 현실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죠. 네, 완전히 환골탈태했죠. 거시경제의 흐름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솔직히 굉장히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주요 통신사들의 인프라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가 여전히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다는 비관론이 팽배하잖아요. 그렇죠. 투자가 좀 얼어붙어 있죠. 이렇게 치명적인 매크로 리스크가 상존하고 통신 투자의 돈줄이 마른 상황인데도 이 기업이 현재 1.5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가총액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변동성 심한 기업에 다시 강하게 베팅하며 주목하는 이유, 과연 데이터 측면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통신 인프라 지연 우려와 달리 내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해답은 폭발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이익률 수치에 있습니다. 이익률이 얼마나 올랐길래요? 과도 통신 부문 중심 일대인 2024년의 영업이익률, 즉 OPM은 3.4%에 불과했습니다. 3.4%면은 아주 평범한 수준이네요. 그런데 2026년 예상 OPM은 무려 19.7%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6배 가까이 폭발하는 거네요. 네, 핵심 이유는 전체 매출 구조의 중심축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무려 66%를 글로벌 방산 부문이 차지하게 됩니다. 방산 비중이 66%나요? 특히 2026 2월에 미국 방산 대장주인 레이숑으로부터 506억 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를 따내며 글로벌 탑티어 국방 공급망에 편입되었죠. 바로 이 지점이 강력한 펀더멘털 변화 가능성의 핵심입니다. 방산이 전체 매출의 66%를 차지한다니 기업의 DNA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산 비중이 커졌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만큼 크게 노출됐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리스크라기보다는 지금 2020년 현재 중동 지역만 보더라도 2,000km 범위 내에서 1,000회 이상 폭격이 오가는 전면적인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하죠. 방산 수요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전쟁 양상이나 정치적 협상에 따라 수주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도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성이 이 기업의 실제 재무제표에는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수치로 꽂히고 있는 건가요? 중동의 요격체계 소모전은 이 기업에게 불확실성이 아니라 오히려 확고한 실적 가시성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실적 가시성이요? 네, 수백억 원짜리 미사일이 매일같이 날아다니면서 주변국들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4.3조 원, 이라크 3.9조 원 규모에 달하는 천궁2 수출 물량 도입이 훨씬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수출 일정이 앞당겨졌군요. 중요한 건 이 기업이 바로 이 천궁2 레이더의 핵심 엔진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엔진인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비유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SSPA, 즉 고출력 반도체 전력 증폭기는 개미의 목소리를 사자의 포효로 둔갑시켜 적을 탐지하는 마법의 확산기입니다. 이 확산기가 방산 레이더에 필수 탑재되면서 막대한 실적을 견인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마법의 확산기라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국내 거시경제 환경에서 가장 뼈아픈 리스크 하나를 압박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죠. 현재 극단적으로 치솟은 1,470원이라는 원달러 환율 상황 말입니다. 네,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죠. 환율 발작 국면에서는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와야 하는 테크 기업들에게 단가 인상이라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게 거시경제의 법칙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죠. 수익성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이런 거대한 환율 리스크가 펀더멘털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내수 중심 제조업이라면 우려하시는 그 거시경제 법칙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맞이한 현재의 구조적 변곡점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오히려 1,470원이라는 고환율은 방산 수출 마진을 단숨에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벌어들이니까요. 맞습니다. 국내 시장에 의존하던 과거에는 고환율이 뼈아픈 독이었지만 지금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 방산 수출로 완전히 역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수입 원재료 비용 증가분보다 달러로 결제받는 수출 대금의 환차익과 이익 마진이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재무적으로 환율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치려는 것을 넘어 마진 스프레드가 극대화되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수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의 혜자가 정말 탄탄하네요. 자, 이제 다시 이 기업의 오랜 무대였던 통신 쪽 상황도 점검해 봐야겠죠? 네, 통신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을 넘어 이번엔 미국 거시경제의 통신 인프라 정책과 오지6G를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화제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FCC의 C밴드 주파수 경매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만 통신사들의 설비 투자는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습니다. 투자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껴라는 통신사들이 굳이 단가가 높은 화합물 반도체를 필수로 꼽으며 무조건 도입해야만 하는 이유.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솔직히 좀 의심스럽거든요. 통신사들의 비용 절감 의지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5G SA, 즉 단독 모드로의 진화는 기업의 의지로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기술적 요구입니다. 기술적으로 강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OGSA 환경에서는 데이터 지연을 막기 위해 기지국을 훨씬 더 작게 만들면서도 출력은 극도로 높여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서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가 발생하죠. 아하. GaN, 즉 질화 갈륨은 기존 실리콘보다 전자를 3배 빨리 보내고 열에 3배 강해 비좁은 기지국 안에서도 타버리지 않는 반도체계의 슈퍼맨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이 슈퍼맨을 쓰지 않으면 기지국이 엄청난 열을 견디지 못해 통째로 다 녹아버립니다. 강제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필수 부품이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 거시경제적 직관이 경고등을 하나 울리는데요. 어떤 경고등인가요? 고주파 대역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서 직진상이 강해지고 결국 장애물을 넘지 못해 경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네, 물리적인 한계죠. 통신사 입장에서는 신호가 끊기지 않게 수만 개의 소형 기지국을 훨씬 더 촘촘하게 깔아야 한다는 뜻인데 이건 결국 설비 투자 비용만 폭증시키는 돈 먹는 하마 리스크 아닙니까? 아, 바로 그 역설적인 물리적 한계가 이 기업이 지닌 기술적 혜자의 가장 소름 돋는 해결책입니다. 소름 돋는 해결책이요? 네, 신호가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처음부터 엄청나게 강한 출력으로 쏴야만 하죠. 아, 출력을 극한으로 높여서. 그런데 출력을 극한으로 높이면 기존 실리콘 반도체는 그 엄청난 열을 버티지 못하고 바로 불타버립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열전도율을 높은 SiC 기판 위에 이 칩을 올린 동사의 GaN-on CIC만이 유일하게 그 열을 밖으로 빼내며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 대체 불가능성 때문에 필수 채택이 강제되는 겁니다.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간과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공룡들이 무자비한 가격 경쟁을 선언하며 덤벼든다면 어떨까요? 결국 개척해놓은 하이엔드 시장 점유율을 고스란히 뺏길 위험은 없겠습니까? 시장에서 흔히 제기하는 합리적인 우려입니다만 이미 그 전쟁의 승패는 결론이 났습니다. 벌써 결론이 났다고요? 네, NXP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기업들은 고출력 상황에서 발생하는 극한의 열 관리, 그리고 까다로운 패키징이라는 기술적 난이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위축시켰죠. 아, 기술 장벽에 막혔군요. 현재는 RFHIC와 일본의 스미토모, 단 두 회사가 하이엔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60에서 70%를 굳건히 과점하는 철옹성을 구축해냈습니다. 경쟁사들의 전략적 이팔로 오히려 독점적 시장 점유율을 온전히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통신과 방산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에서 탄탄한 혜자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무역 분쟁의 최전선 리스크, 그리고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라는 미래 기술 영역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네, 가장 주목받는 분야죠. 현재 전 세계 갈륨 생산의 무려 90%를 중국이 꽉 쥐고 있는 상황은 거시적으로 볼 때 매우 아슬아슬합니다. 원자재 리스크가 크죠.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어 중국의 수출 규제가 전면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핵심 원재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이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붕괴될 리스크. 과연 어떻게 방어해낼 수 있습니까? 중국의 자원 부기화 리스크는 업계 전체를 위협하는 뇌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굉장히 영리하고 전략적인 공급망 우회 방어벽을 이미 쳐두었습니다. 어떤 방어벽인가요? 글로벌 1위 웨이퍼 업체인 미국의 울프스피드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그 핵심인데요. 이를 통해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일본, 독일로 이뤄지는 완벽한 대체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아, 공급망 다변화를 이뤄냈군요. 네, 더 놀라운 건 울프스피드와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맞물리면서 핵심 원재료인 웨이퍼 단가가 지난 4년 동안 오히려 30%나 하락했다는 데이터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원재료 리스크를 선제 방어함과 동시에 원가율 구조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방어력과 원가 절감 능력은 데이터를 보니 확실히 훌륭하군요. 그렇다면 최근 주식시장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과거 방산과 통신 부품사로 불리던 기업이 최근 들어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 솔루션 기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시장에 유행하는 AI 키워드에 편승해서 밸류에이션을 높이려는 단순한 테마성 거품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실제 AI 하드웨어 생태계에서 실질적인 기술적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단순한 테마성 포장이 아니라 기술의 거대한 횡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방산 전자전 레이더에서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며 입짐해낸 극한의 초고주파 제어 능력이 네. 이제는 막대한 열을 내뿜는 AI 서버의 발열과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로 고스란히 이식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CPO, 즉 공동 패키징 광학 기술은 데이터 센터의 전기 신호와 빛 신호를 하나의 칩에 합쳐 막대한 전력 소모를 30% 이상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마법의 에너지 전략 스위치입니다.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
이 초고주파 기술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선택 불가능한 생존 기술로 부상하며 새로운 펀더멘털 변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기술이 AI 인프라의 아킬레스건을 해결하는 열쇠로 확장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하지만 매크로 관점에서 단기적인 수급 리스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오버행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현재 19,200원이라는 가격대에 설정된 스톡옵션 등 잠재적인 대기 매도 물량 리스크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 막대한 물량이 단기적으로 쏟아지며 수급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텐데 이 리스크는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네, 19,200원대의 오버행 리스크는 수급상 분명히 존재하는 단기적 현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하방을 지지하는 펀더멘털의 무게가 그 수급의 압력을 훨씬 압도합니다. 펀더멘털의 무게가 더 크다. 현재 전방업체인 LIG 넥선의 방산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무려 18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물량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적에 인식되며 앞서 언급했던 20%에 육박하는 강력한 OPM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낼 것입니다. 결국 확고한 펀더멘털 변화 가능성이 하방을 강하게 지지하며 그 물량들을 거뜬히 흡수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이미 갖췄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낡은 통신주라는 편견을 넘어 미래 방산과 AI 인프라 기술의 심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기업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앞으로 관련 산업 트렌드를 추적하실 때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세 가지 구조적 변곡점을 제시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저수익 통신 부품 의존에서 벗어나 전체 매출의 66% 비중을 차지하는 글로벌 방산 고수익 구조로 완벽하게 환골탈태했다는 점입니다. 네. 둘째, 미국 주파수 경매 재개 및 5G 단독 모드 전환에 따라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겐 반도체가 필수로 채택되며 거대한 인프라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셋째, 통신과 방산이라는 기존 캐시카우를 넘어 AI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 한계를 돌파하는 CPU 벤더로서의 강력한 확장이 막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가 타버리는 물리적 한계를 거뜬히 넘어선 질화 관련 기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미래로 확장해 볼까요? 만약 지금의 SiC 기판을 넘어 열전도율이 3배나 더 높은 다이아몬드 기판 위에 이 칩을 올리게 된다면 다가올 6G 시대와 미래 전자전의 판도는 과연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이 다음 단계의 기술적 특이점은 이미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